돈이 엄청나게 많다면 정말로 행복할까? 돈이 너무 없다면 또 그만큼 불행할까? 정확하게 내가 가진 돈만큼 행복이 따라올까? 오징어 게임에서 오일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과 돈이 너무 많은 사람의 공통점이 뭔 줄 아나? 사는 게 재미가 없다는 거야. 돈이 너무 많으면은 아무리 뭘 사고 먹고 마셔도 결국 다 시세져 버려. 그래서 고민을 좀 해봤지. 뭘 하면은 좀 재미가 있을까? 오일남은 자기랑 비슷한 생각을 가진 갑부들을 모아서 상금 456억 원이 걸린 생존 게임, 오징어 게임을 만듭니다. 돈이 절실한 사람들끼리 서로 죽고 죽이고 그 모습을 갑부들은 유익거리로 즐겼죠. 현실에서도 우리는 오일남을 발견할 수 있어요. 돈이 너무 많은 재벌 2세나 연예인들이 사람들을 하대하거나 온갖 불법적인 일에 빠져버린 모습도 뉴스에서 자주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돈이 너무 많아져 버리면 이 세상이 시시해져 버릴까? 돈이 많아도 행복하진 않은 걸까? 2010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행동경제학자 겸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은 한 연구 결과를 발표합니다. 소득의 만족 수준이 일정 포만점을 넘어서면 돈을 주고 더 즐거운 경험을 살 수 있을지 몰라도 덜 비싼 경험들을 즐길 수 있는 능력은 일부 잃어버리고 맙니다. 소득의 포만점이 뭘까요? 소득의 포만점은 돈이 행복감이나 삶의 만족도를 더 이상 높이지 못하는 수준의 소득 임계를 말합니다. 돈이 더 이상 행복을 높이지 못한다고요? 아니, 돈은 무조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행복한 거 아니야? 행복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164개국 170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소득의 포만점은 정말로 존재했어요.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나라마다 다르지만 소득이 올라가면서 점점 삶의 만족도가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죠? 그런데 소득이 특정 구간을 넘어가면 삶의 만족도는 오히려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참고로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는 소득 수준이 대략 1억 5,724만 원이 넘어가면 행복도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 평균보다 훨씬 높은 소득 수준이에요. 또 이 연구에서 알게 된 사실은 한국처럼 잘 사는 나라일수록 또 물질주의 가치관이 강한 나라일수록 소득의 포만점도 높았고 삶의 만족도 하락폭도 컸다는 사실입니다. 소득에 따라서 행복감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또 한 가지 연구가 있어요. 바로 이스털린의 역설이죠. 경제학자 리처드 이스털린에 따르면 경기가 호황과 불황을 거듭할 때는 단기적으로는 행복도가 변하긴 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소득이 계속 높아진다고 해도 행복도는 변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현상은 전 세계 공통적으로 발견됐어요. 한국 역시도 예외는 아니었죠. 즉, 소득과 행복 사이에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째서 돈이 더 많아져도 행복해지지 않는 걸까? 김희삼 교수의 도서 행복공부에 따르면 그 첫 번째 요인으로 사회적 비교, 즉 비교 성향 때문이라고 해요. 자, 만약에 내가 외제차를 샀는데 내 친구들 중에 나만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면 엄청나게 만족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친구들이 죄다 외제차를 모는 거예요. 게다가 내 차보다 더 비싼 차를 모는 녀석까지 생겼어. 그럴 때마다 친구들이랑 나랑 비교하면서 행복도가 떨어진다고 해요. 또 SNS를 보다 보면 내 친구 녀석은 막 해외여행도 자주 다니고 가방도 맨날 바뀌고 오마카세 다니고 호캉스도 즐기고 정말 너무 행복해 보인단 말이죠. 이런 걸 보고 있을 때마다 그 친구랑 내가 비교되면서 자존감이 많이 깎이고 행복도도 낮아진다는 거예요. 이런 성향은 나보다 낮은 사람하고 비교하는 하향 비교 성향을 가진 사람들보다 나보다 더 잘난 사람하고 비교하는 상향 비교 성향이 강할수록 행복도가 더 많이 깎인다고 해요. 소득에 따라서 행복이 올라가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적응 때문입니다. 새 차 사본 적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처음으로 차를 갖게 됐을 때는 너무너무 즐겁죠. 막 설레고요. 괜히 지하주차장에 내려가서 차에 타가지고 한참 동안 핸들만 만지고 올 때도 있고요. 갈 데도 없는데 괜히 차 끌고 나가서 드라이브 좀 하고 괜히 친구들이랑 약속 좀 잡아서 을왕리 가서 조개구이도 좀 먹고
매일같이 세차하고 세차 비닐도 안 벗기고 어디 기스라도 하나 안 났나 엄청 조마조마하죠. 그런데 처음에 차를 샀을 때 행복은 길어야 한 달을 못 가요. 점점 그 차에 적응이 되면서 무덤덤해지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돈에 구애받지 않고도 내 행복을 지킬 수 있을까? 행복을 연구해온 심리학자 에드 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기쁨의 강도가 아니라 기쁨의 빈도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것은 전 세계 수많은 심리학자들의 공통된 결론입니다. 에드 디너의 말에 따르면 돈이 너무 많으면 비싼 외제차를 사는 등등 기쁨의 강도를 높일 순 있지만 일상의 수많은 소박한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은 잃어버릴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또 돈이라는 건 대개 그냥 생기지 않죠. 돈을 얻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희생이 필요해요. 수면, 휴식, 운동, 제때 식사하는 것, 건강, 가족들과의 대화나 친구들과의 만남 등등까지요. 이런 것들을 포기하게 되면서 소득을 무리하게 높인 결과 삶의 만족감이 떨어지게 되고 행복에 대한 소득의 전환점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워라밸을 잘 지켜야 내 행복을 지킬 수 있다 라는 얘기예요. 자, 부엉이들, 어느 날 여러분들이 로또를 샀는데 1등으로 당첨됐다고 쳐요. 당첨 금액은 세금 다 떼고 100억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100억으로 뭘 하고 싶으세요? 아이 부엉이 형, 사직서부터 내야지. 그 다음에 서울에 20억짜리 집 사고 1억짜리 차도 사고 나머지는 저축하고 좋아하는 음식을 매일매일 먹으면서 살 것 같은데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로또가 당첨된다면 어떤 물건을 구매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살면 얼마나 행복해질까요? 행복도는 올라갈까 내려갈까? 아니면 그대로일까?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대 심리학 교수 엘리자베스 던 그리고 하버드 마이클 노튼 교수는 여러 가지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그 내용은 바로 돈으로 행복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우선 두 교수 역시 마찬가지로 소득의 일정 구간 이상으로 올라가면 행복도는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했어요. 연간 25,000달러를 버는 미국인의 행복도가 100이라고 쳤을 때 5만 달러를 버는 사람의 행복도는 109에 불과했습니다. 소득이 2배라고 해서 행복도가 2배가 되진 않았어요. 자, 그리고 75,000달러를 버는 사람의 행복도는 5만 달러를 버는 사람의 행복도와 같았습니다. 즉 소득과 행복은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아까 전에 배웠던 내용이니까 특별히 다를 거 없죠? 그런데 재밌는 연구 결과는 이 다음부터예요. 중요한 건 소득이 아니라 지출입니다.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행복도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연구진들은 집과 차, 시계, 가방 같은 물건을 구매하면 아주 단기적으로는 행복도가 올라가는 걸 확인했어요. 하지만 이 행복도는 금세 돌아왔고 장기적인 시계열로 본다면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돈을 어떻게 써야 행복도가 올라갈까? 돈으로 경험을 사야 행복도가 올라갑니다. 연구에 따르면 돈으로 경험을 산 사람들의 행복도는 꾸준하게 높아져 갔다고 해요. 사랑하는 가족, 연인과 함께 여행을 가서 좋은 추억을 남기는 거죠. 또 평생 배워보고 싶었던 악기 연주에 도전한다든가 한라산 등반에 도전하거나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를 가거나 스카이다이빙에 도전하는 등등 돈으로 경험을 사면 행복도가 올라간다고 해요. 행복도를 올리는 두 번째 방법은 좋아하는 것을 매일 소비하지 않고 특별한 날에 즐기는 겁니다. 아무리 호텔 뷔페나 오마카세라고 할지라도 그 감동은 겨우 하루 이틀이에요. 연구에 따르면 적당히 절제하면서 즐겨야 오히려 행복감이 오래 간다고 해요. 좋은 것들을 매일같이 너무 많이 누리면 오징어 게임의 오일남처럼 모든 것이 시시해질 수 있어요.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다른 사람들을 위해 돈을 쓰는 겁니다. 연구진들은 미국인 632명을 대상으로 연간 수입, 지출 내역, 그리고 행복도를 조사했는데요. 그랬더니 재밌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타인을 위해서 돈을 쓰는 사람의 행복도가 더 높았다는 거예요. 연구진은 또 다른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얻었어요. 16명의 보스턴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성과급을 어디에 쓰는지 추적한 다음 행복도를 조사했는데요. 직장인들이 성과급을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친사회적 지출에 사용한 비율이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게 나타났다고 해요.
이번에 연구진들은 브리티시 컬럼비아대 캠퍼스에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실험 참가자 46명의 행복감을 아침에 조사한 다음에 돈 봉투를 나눠주는 거죠. 자, 이 돈을 오후 5시까지 쓰도록 하세요. 봉투에는 5달러 혹은 20달러가 들어있었어요. 한 집단에는 그 돈을 개인적인 지출에 쓰라고 했고요. 또 다른 집단에는 남을 위한 지출에 쓰라고 했죠. 그날 저녁 연구진들은 실험 참가자들에게 전화를 겁니다. 이 돈을 어디에 사용하셨나요? 현재 행복도는 어떻습니까? 개인 지출에 돈을 쓴 사람들은 액수와 관계없이 행복도의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덜 행복해진 건 아닌데 꽁돈을 받아서 개인 지출에 돈을 썼다면 행복감을 거의 높이지 못했다는 것은 확실하게 드러났죠. 그렇다면 다른 집단은 어떨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줄 선물을 구매했거나 자선단체에 기부한 사람들은 5달러든 20달러든 관계없이 모두가 더 행복해졌다고 대답했습니다. 자, 이렇게 연구 결과에 따라서 연구진들은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행복은 지출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험을 구매하기, 특별한 날 지출하기, 이타적으로 지출하기를 지킨다면 행복도는 예전보다 훨씬 더 높아질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김희삼 교수의 도서 행복 공부를 통해서 돈과 행복의 관계를 알아봤습니다. 돈은 당연히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하지만 돈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을 보장하는 건 아니에요. 돈만 많으면 행복하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돈만 쫓으면서 산다면 기대했던 만큼의 높은 행복은 끝내 느낄 수 없게 될 거예요. 또 도서 행복 공부에는 행복에 대한 여러 가지 심리학, 과학적인 자료가 정말 방대해요. 특히 제가 정말 재미있게 읽었던 파트는 우리 한국인들의 행복도를 조사, 분석하는 파트, 그리고 인스타그램 같은 SNS가 행복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파트였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파트만 한번 읽어봐도 내가 오늘부터 당장 행복해지려면 뭘 하고 또 뭘 하지 말아야 할까 감이 좀 잡히실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부엉이들이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하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오징어 게임 리뷰였습니다.